딱 그거잖아.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 생산물에서 가게는 수요자 역할, 맞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 등을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이고, 그리고 기업은 가게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을 얻은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제공하는데 이걸 묶어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니? 분배라고 불러, 알겠지? 분배. 분배에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재화, 그러니까 기업이 어쨌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잖아. 그러니까 가는 무조건 생산물이네요. 그리고 A가 기업이고 그럼 다 된 거지 뭐. 나머지 다 들어간 거고. 알겠죠? 그래서 1번에서 효용 극대화는 가계고, 소비의 주체도 가계고, 기업은 주로 생산의 주체고, 기업은 판매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니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니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런 것들을 그냥 개념으로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 4번 보기에서 기업은 소비 지출이 들어갈 수 없다는, 아니야, 들어갈 수 있잖아. 왜냐면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현금으로 주는 게 물건을 산 대가잖아요. 그래서 소비 지출이지. 그래서 1번은 그냥 개념,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개념이라서 꼭 맞아야 되는 거고, 이제 2번부터 한번 보자고,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얘가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순편이 구하는 A 선택, B 선택, C 선택 있다고 쳐. 알겠죠? 그리고 아예 지금 해줄게. 만약에 쉬운 숫자라고 해보자. 3, 1, 2다. 그리고 내가 미리 있잖아. 미리 A 선택을 A가 3개 중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게. 만약에 A가 합리적 선택이야. 3개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명시적 비용을 그냥 다 제시한다 했잖아. 그러면 가격 이런 식으로. 맞죠? 각 선택에 따른 가격을 제시해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암묵이거든. 암묵적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B 선택에 따르는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A와 C 중에서 더 가치가 큰, 맞죠? 대안에 이익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C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도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큰 것에 대한 이익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내가 미리 얘들아 봐봐. A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버릴게. 미리. 그러면 B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나 C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나요? 그러면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나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둘 다 A 선택에 따르는 뭐가 돼야 돼? 이익이 돼야 된다. A 선택이 이익이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A 선택의 이익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A 편익 빼기 A 명시적 비용 요거잖아. 이거나 알겠지? 일단 이게 되겠니,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 가격이 일단 5,000원이다. 그러면 세 개 전부 다 명시적 비용은 5,000원으로 동일한 거야. 일단 맞죠? 그래서 이 표에서 한번 명시적 비용 한번 넣어볼게. 적어볼게. 그러면 똑같이 5,000원. 여기가 지금 빈칸이지. 기업이고. 맞죠? 그 다음에 세 개 중에서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표현이 또 중요해요.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 아까 비슷하다.
A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B랑 C 선택의 암묵적 비용 알겠죠? B와 C의 암묵적 비용은 곧 뭐가 같다? A 선택의 이익과 같다. 그럼 A 선택의 이익은 A 편익 빼기 A 명시적 비용.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A 선택의 해볼게. A 선택의 이익이 B와 C의 암묵적 비용인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 선택의 이익은 A 편익 빼기 A 명시적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A 명시적 비용은 얼마였니? 5,000원이었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B랑 C의 암묵적 비용 얼마 나와 있어? B의 암묵적 비용 얼마 나와 있어? 5,000원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B 암묵적 비용이 5,000원인데 그럼 A 편익은 얼마가 나와 있니? 10,000원 나오는 거지. 10,000원에서 빼기 5,000원, 5,000원이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A 편익을 10,000원으로서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그냥 기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니? 결국 A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B와 C의 암묵적 비용의 숫자는 같다 다르다? 같을 수밖에 없잖아. A의 이익이 들어가는 거니까. 둘 다. 그럼 여기 이거랑 똑같이 5,000원 들어가. 알겠죠? 둘이 같은 거잖아. 이게 아까 A 선택이 2제 A 선택이 2. 그러니까 이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편익 한번 채워볼까? 일단 우리 아까 A 편익은 10,000원이었어요. 맞죠? 그다음 또 봐봐요. 또 힌트 더. 이제 B 선택의 편익은 C 선택의 편익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 B 선택의 편익은 C 선택의 편익보다 크다. 그럼 얘들아 봐봐. A가 합리적 선택이었어. 근데 B 편익이 C 편익보다 크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암묵적 비용은 곧 포기한 B와 C 중에서 가치가 더 큰 거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명시는 똑같단 말이야 지금. 근데 B 편익이 C 편익보다 크다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B의 이익이야, C의 이익이야? B의 이익이 되는 거지. 알겠죠? B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선택의 암묵적 이익은 이 3,000은 곧 B의 이익인데 B의 이익은 B 편익 빼기 B 명시적 비용이잖아. 그러면 B 편익 빼기 B 명시적 비용 5,000원인데 그게 3,000원이라고 했으니까 B 편익 얼마다? 8,000 되는 거지. 맞잖아. 8,00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C는 뭐 8,000보다는 작겠네. 알 수 없다. 맞죠? 8,000보다는 작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아까 B 편익이 C 편익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통해서 B와 C의 암묵적 비용은 A의 이익이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여기서 그러면 A의 암묵적 비용은 C의 이익이 아니라 B의 이익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편익만 C 편익만 물어보지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해서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복잡한 거라고 지금. 그리고 3번은 저번 주에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해. 3번은 저번 주에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해. 저번 주에 이런 식의 문제 풀었거든 우리 테스트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쉽네요. 왜 우리 저번 주 문제에서 뭐 각각을이었나? 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A 선택, B 선택, C 선택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A 선택, B 선택, C 선택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어차피 기회비용 물어보는 거니까 편의, 명시, 안무 이런 것들인 거잖아. 숫자 그대로 넣으면 되지 뭐. 갑에서 A의 편익 얼마나 있냐면 10. 맞죠? 그 다음에 B는 12, C는 11. 그 다음에 사용료 6, 제일 오른쪽 표에 있는 사용료 6, 7, 8은 각각의 무슨 비용이다? 명시적 비용, 실제로 지출하는 거니까. 그게 명시적 비용이잖아. 사용료. 알겠죠? 사용료가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니까 6, 7, 8. 자, 그 다음에 을도 해버리자. 눈에 보이니까 A 편익 12, 11, 13. 사용료 6, 7, 8 이게 다 된 거지. 맞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할 때 다시 각각의 이익을 미리 좀 적어두면 편하다 했잖아. A의 이익은 4. 이것 빼기 이거니까 맞지? 편익 빼기 명시니까. B의 이익은 5. C의 이익은 3이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자 다시 A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B의 이익이 돼야 돼? C의 이익이 돼야 돼? 당연히 B의 이익이 돼야 되겠죠. 더 큰 거니까. 그러면 B의 이익이 되니까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B 선택에 따르는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이익 중에서 A 이익이 더 크잖아, 맞지? 그럼 A 이익이 더 크니까 4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포기한 것 중에 누구의 이익이 더 크다? B의 이익이 더 크잖아. 그러면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다 된 거지. 명시, 암묵. 그러면 순편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빼면 되니까. 됐죠? 똑같잖아. 얘들아. 말할 수 있겠죠? 미리 대충 이익들 뭐 이렇게 적어놓고 적어놓고 그러면 A 선택에 따른 포기한 암묵적 비용은 B의 이익과 C의 이익 중에서 C의 이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C 이익이 들어가야 되니까 5. 여기는 A의 이익인 6. 여기는 A랑 B 중에서 A 이익이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총 기회 비용이랑 순편익 다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쉬워.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거는. 얘들아 해야 돼. 4번을 한번 보자. 4번 같이 보자. 얘들아. 지금 가격이 1,000원인 상품 A부터 C라고 했으니까 A부터 C까지의 명시적 비용은 다 똑같다 맞죠? 가격이 1,000원이야. 명시적 비용 다 똑같아. 그리고 제 밑에 뭐 암묵적 비용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놓고 보다 순편익이 가장 큰 가를 선택했다. 단 갑의 A 선택의 편익은 C 선택 편익의 2배다 라고 나와 있네.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이게 나 다시 할게. 암묵적 비용이 보여줄게. A가 지금 얼마 나와 있냐면 자 2,000이고 내가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대충 너희가 이제 좀 그게 있지 않니?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세 개 중에 하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순편익이 제일 클 거고. 맞지? 이거 한번 봐봐. 요거 약간 이거 다시 한번 보자. 개인 시였네. 편이 약간 명시였죠. 암묵이었죠. 그리고 순편이 편익 빼기 2의 비용이니까 12 빼기 11이니까 1 맞죠? 그 다음에 11에서 13 마이너스 2 11에서 13 빼니까 13에서 14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지금 봐봐 요 아까 3번 문제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A가 합리적 선택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그 A의 이익이 B와 C의 뭐가 되는 거야? A의 이익이 B와 C의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야. A의 이익이. 되겠니 얘들아? 그러면 이제 지금 봐봐. 암묵적 비용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2,000, 맞지? 그러면 A와 그럼 알 수 있는 거, 자 A와 C가
C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저 2,000이라는 암묵적 비용이 곧 뭐의 이익이다? B의 이익이다. 알겠죠? 곧 B의 이익이 된 거고 그러면 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 이 세 개 선택 중에서 암묵적 비용이 B가 제일 작잖아 맞지? 그러면 B가 일단 무슨 선택이라는 거야?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야. B가 지금 이거랑 똑같이 이거랑 거잖아 지금.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일단 B가 합리적 선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A와 C의 암묵적 비용이 B의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B 편익 빼기 B 명시적 비용이잖아. 맞죠? 그러면 아까 A랑 C의 암묵적 비용 2,000이었거든요. 2,000은 B 편익 빼기 B 명시적 비용인데 명시적은 어차피 다 똑같이 1,000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B 편익 얼마? 그냥 3,000. 알겠죠? 그래서 B 편익으로 보면 B 편익은 3,000이다. 그러면 또 이제 봐봐. 값의 A 선택 편익이 C 선택 편익의 2배다. 그러면 A 편익이 C보다 더 크다는 소리네. 맞죠? 근데 지금 다 명시적 비용 다 뭐해? 다 똑같잖아 맞지? 근데 분명히 A 선택의 편익이 C 편익보다 2배 더 크다고 했어요. 합리적 선택은 이미 B거든. 맞죠? 그러면 B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A 이익과 C 이익 중에 누구의 이익이다? A의 이익이 되는 거죠. 알겠니 얘들아? 이게 곧 A의 이익인 거야. 그러면 A 이익은 똑같잖아. A 편익 빼기 A 명시적 비용인데 어차피 명시적 비용은 1,000으로서 똑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값이 X 빼기 1,000이 곧 1,000이니까 A 편익은 얼마가 된다? 2,000 되는 거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A 편익은 2,000이다. 그럼 다 됐네. 그러면 C 편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이 되는 거잖아. 2배. 끝났어. 그러면 이미 명시는 다 똑같이 1,000원, 1,000원, 1,0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순편익이든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제 좀 개념이니까 나머지는 또 봐봐. 5번은 A가 누가 봐도 정부잖아. 맞죠? 네. 그리고 민간 경제 주체 B가 담합과 같은 그러면 가게 아니잖아 맞지? 담합 행위는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정부, B는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에서 재정 주체는 정부죠? 기업이 아니라 1번 기업 맞는 말이고 니은 아까 다 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들아 A는 가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생계비 보조. 그럼 이거 소득 재분배 맞잖아.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틀렸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도 그냥 뭔가 좀 복잡해 보시면 별거 없는 게 B는 무조건 뭐야? 조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정부잖아. 무조건 정부야 B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가와 나는 시장이에요. 알겠죠? 시장이야. 그러면 A랑 C가 가게 아니면 정부인데 C가 가게 아니면 기업인데 C가 나 시장을 통해서 소비를 하잖아. 소비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쉽네. 그러면 C는 뭐가 된다? 가게. C가. 알겠죠? C는 가게가 되는 거고 나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되는 거야? 생산 물 시장이 되는 거야.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가는 생산 요소 시장이고 A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되게 쉽네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7번 같이 볼게. 자, 지금 A 기업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했으니까 얘들아 보통 지금 위에 보니까 이거 봐봐. 배달업체 A가 대폭 상승시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시장 실패 중에서 불완전한 경쟁 시장에서 특히 공급자가 소수인 무슨 시장이다? 과점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거야. 그러면 어쨌든 불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 중에 하나니까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기업, 시장 기능을 보완한다? 라는 말인 거지. 근데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잖아. 이유는 쉽고.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생계지원금은 소득 불평등 완화니까 D가 맞는 말이고. 근데 이렇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가 돈 쓰는 거잖아. 그러면 지출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지출이 증가되는 거지. 그건 쉽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도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A와 B를 구별할 수 있는 질문으로 재정의 주체래. 그러면 재정 주체는 정부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A랑 B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A나 B 중에 무조건 하나는 뭐다? 정부다. A나 B 중에 하나는 정부야. 맞지?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는 질문으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가라고 했는데 효용의 극대화는 누가 하는 거야? 가계가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B와 C는 가계가 안 되네. 맞죠? B와 C는 가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A, B 중에 하나는 정부였거든? 무조건? 맞죠? A, B 중에 하나는 정부인데 마지막 시험에서 B와 C는 가계가 아니야, 애초에. 그럼 다 됐잖아.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가계가 되는 거고 B가 정부가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C가 기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 나머지 보기는 다 맞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봐. 얘들아 그 다음에 9번. 자 우리 얘들아 너희 다시 우리 그거 해야 돼. 개념을 기억해야 돼. 시장 실패에서 공공재 구조 이야기하면서 다 기억나죠? 빨리 하자. 배제성이 있다 없다, 경합성이 있다 없다로 나누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으니까 너희 웬만한 거 돈 주고 사는 것들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 돈 주고 사는 경우들. 맞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명칭은 사적 재화라는 명칭이야. 사적 재화라는 명칭.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배제성 없어. 돈 안 내도 돼. 근데 경합성은 있어. 이거 좀 중요하다 했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단어는 좀 외워야 돼. 돈 안 내도 되지만 경합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막 태평, 동해안 오징어 같은 거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 그걸 공유자원이라고 부르게. 공유자원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공유자원. 이거 내가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 없다 보니까 막 미친 듯이 잡아가 버리면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생긴다 했잖아. 고갈의 문제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봐봐.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다. 내가 이거는 단어는 자연독점이라는 단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좀 잘 기억하라고 했었어. 돈 내야 되는데 경합성은 없어야 되라. 대표적으로 내가 유료 OTT 프로그램 이런 것들. 알겠지? 유료 OTT.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간다고 얘로 기억해야 돼. 야, 이거 유료인가? 알겠죠? 유료인가? 그리고 여기는 공공재잖아. 공공재. 그래서 자연독점이니까 봐봐. 적어도 뭐 학교에서 어떻게 강조해야 되겠지만 요거 두 개는 개념을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단어를 기억해줘야 돼. 알겠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번 보기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다? 공공재자랑 같이 공공재가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 내가 이 표랑 반대로 봤구나. 내가 이 표랑 지금 반대다. 알겠죠? 이거 그대로 받았으면 안 돼.
아 상관없나? 아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배제성이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랑 지금 내가 다르게 해줬다고 표를. 얘들아 복습하자. 빨리. 여기 무슨 도로야? 유료야 무료야? 배제성 있으니까. 유료. 막히는 거 안 막히는 거. 안 막히는 거. 경각성 없으니까 알겠지? 안 막히는 유료 도로. 여기 뭐니? 여기. 막히는 무료. 알겠죠? 막히는 무료. 이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10번에 4번이 틀린 이유는 기억나니? 내가 시장 실패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바로 기억해야 돼. 시장 실패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거든. 공공재, 불안정 경쟁, 독과점, 알겠죠? 독과점, 외부 경제, 불경제 말고 요 세 가지 공통점 뭐라고 했어? 다 두 글자. 요 세 개의 공통적인 두 글자가 뭐라고 했어? 공통점. 부족. 알겠죠? 과소. 부족. 과소 또는 부족의 문제. 공공재 부족해지잖아. 불안정 경제, 생산량 적다 했잖아. 외부 경제, 과소 문제잖아. 알겠지? 부족 또는 과소. 요 단어를 기억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4번 아마 누가 봐도 D와 달리 최적보다 과소 생산 말이 아니라고. 알겠죠? D가 최적보다 과소되는 거지. 지금 D가 공공재니까.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기억하면 11번 문제에서 가가 공해상의 어족자원에 대한 남용이니까 뭐다? 공유자원인 거지. 공유지의 비금, 공유자원의 고갈 문제들. 맞죠? 그리고 나는 경쟁이 제한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또는 독과점. 알겠죠? 그리고 다음에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가 그러면 무슨 부족?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공공재가 부족해지는 문제. 공공재의 부족. 내 생각에는 너희 나는 몰라도 돼.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이거. 알겠죠? 정보 비대칭성. 근데 얘들아 다 필요 없고 2번 보기 봐봐. 이거 뭐니? 2번 보기에 말하는 거. 예쁜 정원이 충분히 잘 안 가꿔지고 있다. 외부 경제잖아. 내가 그때 큰 나무 심었는데 동다 어르신 글을 만들어준 거 이야기했었잖아. 외부 경제 이야기 아니잖아. 외부 경제.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얘들아 봐봐. 얘들아 3번에서 지금 3번이 공공재 부족이거든? 맞지? 근데 생산자에게 단위당 일정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오히려 3번 보기에서 세금을 단위당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뭐에 대한 대책일까? 외부 불경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한다던가. 알겠죠? 오히려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만드는 게 대책이잖아. 직접 만드는 게. 알겠죠? 그리고 5번 보기는 이거 두 글자 뭐라고 할까? 독과점 시장, 특히 과점층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행위? 담합행위. 알겠죠? 5번은 담합행위. 근데 외부 효과랑 관련이 없잖아. 얘들아 12번 하기 전에 요 얘기 하나만 하자. 자, 우리 저번 주에 생산 가능 곡선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각 국가가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 알겠죠? 원래 이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에 18 이렇게 돼 있었대. 알겠죠? 이렇게 돼 있었대. 이게 무역 이전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자, 근데 이 나라가 을국과 비교했을 때 y제의 비교위가 있었대. 알겠죠? y제의 비교위가 있었어서 그때 저번 주에 얘기했어. 그러면 얘들아 각 국가는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y제의 비교위가 있다는 거는 이 지점에서 y제만 만들겠다라는 거야. 맞죠? 자, 다시 얘들아 흰색은요 무역 이전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자, 근데 봐 얘들아 무역이 1대1로 이루어져서
1대1 무역 조건이고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대. 내가 무역 조건이 1대1이었고 1대1 무역 조건에 따르면 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대. 그러면 원래 이 나라는 자기 거 Y 10개 주면 X 몇 개랑 바꿨니? 8개랑 바꿨던 나라거든. 근데 1대1 교역으로 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자기 거 10개 주면 을국으로부터 X 몇 개 받아올 수 있다는 소린 거야. 똑같이 1대1로 10개를 받아올 수 있다는 소린 거잖아. 자, 그러면 잘 봐. 이거는 자기 나라의 생산하는 곡선이야. 근데 1대1 교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자기 거 10개 주면 X 10개 받아올 수 있으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무역 이후 생산 가능 곡선이야. 무역 이후 소비 가능선이 되는 거야. 무역 이후 소비 가능선이 되는 거라고. 이거는 무역 이후 소비 가능선. 알겠죠?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XJ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각 을국으로부터 10개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소비 가능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원래는 Y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이, 얘들아 봐. Y 생산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분모잖아. 생산 양분제니까 10분의 8, 즉 5분의 4x였거든? 맞지? 그런데 무역 이후가 되면 Y 10개, X 몇 개? 10개라고 했잖아. 그럼 Y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1x가 되버린다고. 맞지? 그러면 Y에 대한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5분의 4에서 1 된 거니까 커진 거야. 알겠지? 커지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지금 보기 여기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다시 그냥 쉽게 말할게. 자,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 갑국이 Y제의 비교의가 있었어. 그러면 무역의 결과 Y의 소비의 기회 비용은 커진다, 작아진다? 무조건 커지는 거야. 알겠죠? Y의 소비의 기회 비용은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 야, 일단은 이 문제는 1번은 쉽거든? 맞지? 답은 바로 1번이잖아. 각국은 누가 와도 15, 15니까 1, 1, 15. 이건 답은 되게 쉽거든? 근데 우리는 얘들아 5번을 해야 돼. 5번. 5번 한번 보자. 5번. 5번 보기. 얘들아 5번 보기 봐봐. 5번 보기. 자, 일단 우리가 이것만 딱 봤을 때 우리 하던 거 연습하자. 각국의 x제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y1이죠. 어차피 15, 15니까. 맞죠? 1y야. 그 다음에 y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도 1x야. 그 다음에 을국의 입장에서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이거 생산 양문제라고 했어. 그러면 을국의 입장에서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물어봤으니까 15가 분모가 되니까 15분의 10이잖아. 그러면 3분의 2y가 되는 거고, y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2분의 3x니까, 맞죠?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의 비교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x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더 작아? 을국이 더 작죠? 그래서 을국은 x제의 비교의가 있는 거고, 각국은 y에 대한 기회비용은 각국이 더 작으니까 각국이 y제의 비교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다시, 그러면 얘들아 각국은 어쨌든 y제의 비교가 있으니까 여기서만 각국이 생산하게 되는 거고, 맞죠? 을국은 x제의 비교가 있었으니까 을국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앞으로 각국은 y제만 15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을국은 x제만 15개를 만들겠다는 거지. 되겠니 얘들아? 그러면 4번 봐봐. 교역 전 대비 교역 후. 알겠죠? 교역 전 대비 교역 후. 각국은 x제 하나의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x제, 자 다시 각국이 x제 하나는 원래는 뭐였다?
1y였다고. 맞죠? 각국이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1y였어. 그럼 얘들아, 교역 후에 각국의 x 하나에 대한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진 거니 작아진 거니? 대충 때려치지 말고. 얘들아, 다시. 자, 지금 우리가 각국이 아까 요거 이야기했던 거지만 각국은 분명히 y제 비교가 있어. 맞죠? 그러면 무역 이후 y 소비의 기회비용은 y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작아진다. 일단 아까 우리 y 소비의 비용은 커진다 했잖아. 맞죠? y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x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진 거야 작아지는 거야? 반대로잖아. y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다는 거는 x 소비의 기회비용은 뭐 했다? 작아졌다는 거잖아. 작아졌다는 거. 이해되겠니?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5번 봐봐. 5번에 x1개당 y 4분의 3개를 교환하는 조건이면 교역 후에 을국이 이거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가 물어봤거든? 근데 아까 을국은 x제만 15개를 만들기로 했어. 맞지? x제만. 근데 무역 이후에 무역을 통해서 x 7개랑 y 7개를 동시에 소비가 가능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잖아. 맞죠? 그러면 봐봐. 지금 x 하나당 y 4분의 3개를 교환하는 조건일 때 이게 가능한가? 자, 지금 이게 가능한 거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되려면 x 몇 개를 각국한테 줘야 돼? 8개를 줘야 되지. 맞죠? x 8개를 주면 y 몇 개 받을 수 있어? 6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 자기 거 주고 y 6개를 받아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x 7개랑 y 뭐다? 6개를 소비할 수 있는 거지. 7개를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12번은 5번이 틀린 거지. 얘들아 13번, 14번은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이거는 그냥 개념이잖아. 이것도. 주식 채권 이거 다 알 수 있죠? 맞죠? 이거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번은 얘들아 생산 비용 문제다. 노동자 수야. 맞죠? 생산 비용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각국의 빵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그 분자 5가 분자가 돼야 돼. 빵에 대한 기회비용은 생산 비용 문제니까. 그러면 7분의 5 우유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렇게 풀면 옳지 않은 건 2번이잖아. 왜냐면 을국에서 우유 8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빵 10개다? 아니잖아. 얘들아 하나 만들 때 몇 명이 필요한 거잖아. 알겠지? 하나 만들 때 몇 필요한지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얘들아 을국의 입장에서 우유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우유 하나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우유에 있는 팔이 분자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10분의 8 빵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유 8개를 물어봤으니까
10 곱하기 64빵이 되는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지. 이거 있는 눈대 그대로 숫자 넣으면 안 돼. 이건 지금 생산 비용 문제야. 생산 비용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서 너희가 4번을 하려면 저번 주에 했던 그 교환 범위 기억해야 돼. 양국이 무역에 가능한 교환 범위를 설정하면 그 안에 1대1이 들어간지를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1대1이 들어간지. 조금만 끊었다가 하자.